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1막 16장 다음 세대를 위해 라는 내용으로 꿀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환경을 개선해서 내 자식이나 손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그마한 실천을 하고자 최근에 개정된 환경보호 관련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 홍보물은 환경부 사이트에 가서 분리배출 재활용 가이드라인 요령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분리배출을 왜 하나부터 해서 차트가 쫙 있습니다. 네, 컨텐츠가 쫙 있고 이 중에서 저는 간단하게 분리배출을 왜 하는지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자료를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실시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7.48%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한 22년 만에 이제 감소가 됐고, 반면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3.6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광물 자원의 90%, 그 다음에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아파트별로 막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 간략하게 공유 드리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찌그러뜨려서 투명 페트병과 기타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물을 비우고 간단하게 세척하고 라벨 제거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투명 페트병을 이용해서 오류라든가 이런 섬유에 대한 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하는 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남은 여생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골판지 박스 같은 경우는 택배 요즘 많이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스티커나 테이프를 제거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고, 이런 스프링이 있는 것들도 어렵지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종이류만 배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많은 제품들이죠. 네, 플라스틱류 중에서 이런 캡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로션이나 샴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유, 요구르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용기 안에는 세척을 하고 은박지 같은 건 제거를 하고 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티슈 같은 경우도 캡은 분리해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런 부착물들 있는 것들은 다 부착물을 제거한 후에 분리 배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치킨 상자 기름때가 묻은 종이류, 아무리 닦아도 이거는 기름이 잘 안 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재활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척되지 않는 컵밥, 컵 용기류, 그리고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케찹통 기름통, 이런 것들은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급적 재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과일망 같은 거 재활용이 안 된대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앞으로는 잘 지킬게요. 그리고 깨진 판유리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류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배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분리 배출을 단지별로 시행하거나 구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에 이제 맡겨서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요즘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은데 보온 보냉팩, 이것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구류 또 재활용이 안 돼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고, 요즘은 많이 안 쓰죠. CD, DVD 같은 거, 그 다음에 크땡스 신발 같은 고무 재질, 고무장갑,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된대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자주 사용하고 애용하는 건데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설거지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끈도 재질마다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가지고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기저귀나 화장지 이런 것들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헹구지 못할 경우에는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 당연히 음식물을 제거를 하고 재활용을 해야겠죠. 안 한 것들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재활용에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티커 붙은 비닐, 이것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식탁보나 은박 비닐, 이불 커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네요.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꿀팁을 방송을 드렸고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죠? 며칠이 아니고. 올 한 해 정말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전 인류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더 밝은 2021년을 그리며 남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